자, 이번 파트는 전쟁의 참상 부분 소개해 줄게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겪었었던 아픔이 있는 파트예요. 좀 뒷부분이지만 우리 학교 여건상 부득이 이번에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간략히 소개를 해 줄게요. 자, 전쟁이 나면은 물론 군인들 많이 죽지만 뜻하지 않게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민간인 피해가 소개가 돼 있어요. 뭐 가해 국가였었던 독일과 일본, 상대국이었던 연합군, 뭐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서로 가해 피해 상관없이 서로들 폭격을 하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뭐 드레스덴이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연합군이 폭격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 자체가 날아가요. 일본도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도쿄 대공습, 도쿄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영국도 독일이 비행기로 폭격해대면서 영국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뭐 어느 편 할 거 없이 서로 전쟁이 나면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특히 여자들. 참고로 우리 보령 지역도 이 6.25 전쟁 알죠? 6.25 전쟁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던 곳 중에 하나가 우리 보령이에요. 저쪽 쌤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기 보면은 그 당시 때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었던 그 현장이 저쪽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저쪽. 혹시 어딘지 아는 친구는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쌤이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민간인들, 우리 6.25 때 민간인 학살 사례 엄청 많잖아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국전쟁 할 때 그때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그리고 전쟁하면서 서로 살상력이 높은 무기를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우리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이런 무기들이 많이 쓰이게 되죠. 탱크, 독가스, 잠수함, 특히 원자폭탄. 원자폭탄이 미국이 만들어서 이걸 최초로 투하한 곳이 일본이죠. 어딘지 아는 친구? 지금은 관광지로서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곳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특히 우리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짬뽕으로 지금 우리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예요. 특히 히로시마. 아까 선생님 쌍방향 수업하다 보니까 히로시마로 관광 갔던 친구 있었다 그러는데 아마 이쪽에 원자폭탄 피해 관련된 어떤 기념된 박물관이나 그런 것들 분명히 보고 왔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이때 그 자리에서 식사한 사람도 꽤 많이 있지만 그 후유증으로 후손들이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본인 몸에 이상이 생겨서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조선민족들이 이때 일본 식민지 시절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이 살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전쟁에 우리 민족이 죄 없이 그냥 여기서 희생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 일본 얄미워 가끔씩은 분명히 자기들이 침략전쟁 일으켰거든. 근데 이 원자폭탄의 최초의 피해 국가가 일본이고 많은 피해를 입은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자기들이 피해 본 건 과하게 많이 홍보를 해. 근데 정작 보인들이 전쟁 일으킨 거랑 보인들이 피해를 입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은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원자폭탄으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전쟁 최대 피해국인 것처럼 이런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한 부분은 분명 일본이 선진국이고 경제력도 우리보다 아직은 앞서 있지만 이런 부분은 후진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 쌍방향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우스개로 누가 그러더라고. 전 세계에서 일본을 다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일본을 캐무시한다라는 거지. 막 쪽발이 새끼들, 뭐 원숭이 새끼들, 막 이런 식으로 막 다른 나라는 다 인정하거든. 쌤도 해외여행 많이 다녀봤는데 가보면은 일본의 국력이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아직은 앞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일본을 그냥 발가락 떼처럼 막 무시해버리잖아.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존심 있는 나라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뭐 G2로 해가지고 미국과 거의 경쟁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무시하잖아. 막 짱깨 새끼들 막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민족 참 대단한 민족 같아. 또 하필이면 뭐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잖아. 러시아, 중국, 뭐 일본, 미국. 하필이면 우리 주변에 다 초강대국들만 있어. 우리 내년에 3학년 때 한국사 배우겠지만 이러다가 나라가 빼앗기고 지금 우리나라 분단된 것도 이런 부분에 역학관계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뭐가 되라고? 뇌생남이 돼서 바보처럼 맨날처럼 당하면 안 돼요. 뇌생남, 뇌생녀. 오늘의 유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서 대학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음 아파. 많이 들어봤죠? 홀로코스트.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독일 히틀러 있죠? 인종차별주의자. 특히 유대인들을 이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거든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강제로 노동을 시킵니다. 건장한 사람들은 노동할 수 있지만 약한 노약자나 어린애들 이런 병든 사람들은 가스실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뿜어가지고 강제로 죽여버렸다고 해요. 학살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게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란 개념이에요. 홀로코스트.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 것들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난징이라는 도시를 박살내버려요. 자,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전쟁 전에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더 욕심을 내서 만주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만주도 차지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중국 본토로 쳐들어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중일전쟁이에요. 중국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중에 중국의 유명한 도시가 난징이에요.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시인데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30만 명이 희생되었대요. 일본이 그 도시를 차지를 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한 30만 명쯤 희생된 걸로. 선생님 교과서 읽어보니까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는 2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더 줄이고 싶겠지. 근데 이제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난징에 가면은 그 당시 관련된 것도 모아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이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선생님 그걸 피부로 느꼈잖아. 선생님 대청고 있을 때 대청고가 중국 애들하고 이게 교환학습 비슷하게 자매결연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에 상하이를 간 적이 있어. 중국의 상하이에 학생들 데리고 가서 체험도 시키고 하다가 선생님이 가이드하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좀 돌아다녔거든. 밤에 가는데 어떤 중국인이 이렇게 지나오더니 나가 가이드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더니 딱 뒤돌아서더니 나한테 막 달려드는 거야. 막 소매 막 걷고 막 나한테 막 시팔로마 하면서 막 오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시팔로마 해서 막 오는데 날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나는 뭐야 이 새끼 막. 나는 속으로 이게 뭐야 내가 잘생겨서 질투하나? 막 그런 생각했었거든. 근데 나중에 가이드한테 들어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 중국인이 내가 일본인인지 알았대. 일본인인지 알아가지고 막 내가 중국어가 아니라 이제 한국어로 막 가이드하고 얘기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얘가 한글인지 모르고 일본어인지 알았나 봐. 또 생긴 것도 일본인 안 생겼잖아. 일본 애들 키가 짜리뭉땅해가지고 조그매가지고 막 선생님은 건장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날 일본인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일본인이라고 막 한 대 치려고 막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말려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안 말렸으면 그냥 내가 그냥 그 준바로 그냥 찔렀을 텐데 어쨌든 가이드 덕택에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인들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 싫어하는데 방금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냥 대놓고 그냥 위협 가하잖아. 심지어는 일본인 차 몰고 가면은 한때 그냥 그 차 막 박살내고 막 그랬었대요. 그럴 정도로 이 난징 대학살을 이 큰 사건과 같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중국인들은 일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지만 저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교과서 봐봐. 이 당시 때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이었나? 신문에 일본 군인이 2명 나와요. 칼 들고. 얘네들이 시합을 했대. 어떤 시합을 했냐면 선생님 정확한 기억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야. 누가 먼저 중국인들 목을 100명을 베는가? 이런 시합을 했대.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이런 내용이야. 내용은 비슷해. 두 군인이 누가 먼저 중국인들 목을 베는가? 이런 시합을 했대.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난징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 목숨도 아니었었던 거지. 그 당시 사진들 많이 있어요. 막
수많은 여성들이 이때 강간당하고 난리도 아니고 관련 영상 한번 검색해봐요. 시체도 널브러져 있고 막 술에 끌고 가고 구덩이 파가지고 묻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믿기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피해자 중에 우리 조선족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정도의 차이지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하지 말아야 될 추악한 일을 벌이죠. 731 부대 마루타 들어봤나요? 생체 실험 뭐 통나무라고도 부르는데 마루타 실험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막 배를 가르고 막 뭐 주입을 해가지고 뭐 과학적인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그냥 실험용 개만도 못했나? 이 실험 거친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죠. 마루타 실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부대를 731 부대라고 하고 심지어 이 부대를 운영했던 사람과 최고 책임자인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나고 죽이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했어요. 메가더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알고 있는 메가더 알죠? 메가더가 다 살려줘. 오히려 더 정면에 내세우죠. 이란을. 왜냐면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나왔던 과학적인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 어디서 그런 실험을 하겠어. 그 정보가 비인륜적인 부분이었지만 되게 과학적으로 소중한 편도 좀 이상하다. 과학적으로 얻기 어려운 과학적인 데이터잖아. 이거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좀 봐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731. 전 일본 총리가 누군지 알아요? 아베 총리 기억나나요? 아베가 퇴임하기 전에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 이렇게 탔는데 아베가 이렇게 하고 손 들고 있어. 그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 비행기 넘버가 뭐였는지 알아요? 731이야. 나 지금 흥분했어 지금 731 때문에. 비행기 넘버가 731이야.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베가 어떤 존재냐면 아베 할아버지 있죠. 아베 할아버지가 일본이 이런 침략전쟁 벌일 때 되게 높은 관직이 있었대. 이 전쟁에 책임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후손인 손주인 아베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 731 같은 거 강조하면서 옛날 요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베고 지금 후신인 스가 총리도 같은 계열이에요. 선생님 좀 약간 딴 데로 세기로 했는데 이 아베는 일본의 헌법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일본의 헌법, 현행 헌법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 이렇게 불러요. 평화헌법. 평화가 들어가. 메가더가 일본을 장악을 하고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평화적인 헌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둘 수가 없어. 당연히 군대도 없으니까 군대를 어디 보내지도 못하죠. 현재 일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베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군대도 두고 싶고 군대를 파병하고도 싶은 거야. 이런 얘기하면 항상 물어보죠. 일본에 자위대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자위대는 군대 아니야. 군대가 아니고 이것도 편법으로 변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력인 거지 정식 군대는 아니에요. 자위대도 원래 못 보내. 이런 거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아베는 자꾸 이거 만들고 파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돼. 그래서 아베 입장에서는 자꾸 이 헌법을 바꾸자고 평화헌법을 군대를 두고 파병할 수 있도록 바꾸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몇 번 시도했지만 자꾸 바꿔먹었어. 그런데도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비행기 탔는데도 막 비행기 넘버가 731 그리고 헌법 몇 조 이런 거 은근히 교묘하게 막 강조하고 어디다 집어넣고 이 아베 마음에 안 들어요. 이때 이런 학살 벌이고 나쁜 짓 하는 게 얘네들 반성도 안 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뭐 하는 곳이야. 이런 거 저질렀던 애들 거기 모셔둔 곳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참배하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뻔히 뭔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베 좋아하는 사람 보면 나 이해가 안 돼. 최소한 이런 역사를 접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거 따라하는 거 보면은 이게 뇌생남이 아니라 뇌가 없는 사람 같아. 너무 앞서 나갔나요? 물론 역사적인 면만 놓고 봤었을 때 얘기해요. 역사랑 또 현실, 정치, 경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아쉽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징용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을 빼앗아간 거예요. 노동력. 전쟁하려면 총알 만들어야 되지. 비행장 닦아야 되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노동력을 빼다가 그런 데다 일을 시키는 거야. 석탄 캐기 시키든지. 이런 것을 징용이라고 하고, 징용 피해자가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보령 지역에도 징용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만든 게 몇 년 전에 되게 이슈화 됐었잖아. 눈치챘죠? 선생님 닮은 비스무리한 애가 나오잖아. 거기 일본에 거기 일하러 이렇게 갔는데 알고 봤더니 빼도 박도 못하고 죽어야지 나올 수 있는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 가가지고 뭐 석탄인가 뭐 캐야 되잖아. 뭐예요? 그렇죠. 군함도. 선생님 닮은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 송중기. 자, 하시마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군함도. 그래서 여기 강제로 간 사람도 있고 속아서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군함도. 이런 게 징용이에요. 징용. 솔직히 선생님이 송중기 스타일은 아니지. 옛날 태양의 후예에서 한참 유행했을 때 선생님 이전 학교가 청라중학교거든. 거기서 선생님 별명은 진구였어요. 진구. 그 송중기 친구로 나오잖아. 계급은 낮지만. 그래서 진구 스타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애들이 진구 닮았대. 하지만 노진구를 닮았대. 노진구. 이게 뭐 도라에몽?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래요. 그래서 나도 진구라고 하고 애들도 진구라고 하는데 서로 코드는 좀 달랐어요. 근데 확실한 건 노진구도 잘생겼으리라고 선생님 판단을 합니다. 얼굴 찾아보지도 않았어. 당연한 거니까. 자, 오늘은 이 이야기는 강조하고 싶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짧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점점 길어지는데, 선생님이 이 일본군 위안부는 나중에 앞반 같은 경우는 뒷반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3-4시간 정도 해서 별도로 더 소개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요 관련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관련된 활동하는 선생님 제자도 있고. 자, 일본군 위안부는 일단 표현이 잘못됐어요. 일본군 따라다니면서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성들? 이상하죠? 우리가 너무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과서에서마저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본 여성도 있었고, 조선인 여자들, 중국 여자들, 동남아시아 여자들, 심지어는 네덜란드 여성도 있었어요. 네덜란드 여성이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왔다가 잡혀가지고 성적인 착취를 당했던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국제적이었어. 그래서 이런 여성들, 피해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공식 표현을 이렇게 쓴다 그래요. Sexual slavery.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SS, Sexual slavery. 해석하면 성노예란 뜻이죠. 어감이 좀 이상하죠. 성노예. 근데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실제로 성노예란 표현이 딱 맞아요. 하루의 일상이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 남자를 대하면서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거야. 그러다 임신하잖아. 죽여버려요. 수시로 성병 검사도 하고 성병 걸리면 또 죽여버리고, 나중에 일본 애들이 퇴각할 때 동굴이라든지 구덩이 파놓고 수류탄 까가지고 죽였어요. 파푸아뉴기니 이런데. 그러니까 성적인 놀이개로만 쓰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죽이거나, 탈출하다가 걸리면은 막 불로 지져가지고 장난쳐놓고 잇몸에다 문신 새겨놓고. 나중에 영상 보여줄게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삶을 살았던 요분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쌤 기억으로는 지금 20명 안쪽으로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어. 이 할머니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러한 분들이 계신지도 몰랐어.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그렇잖아. 근데 일본 애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고 거짓 이야기를 하니까 참지 못하고 1991년 8월 14일 날 요 분이 나섭니다. 김학순 할머니. 요 분이 울면서 증언을 해요. 참다 일본의 거짓에 참을 수 없어서 폭로를 합니다. 그 뒤로 수많은 할머니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 8월 14일, 왜 8월 14일인지 목적이 있더라고. 그 다음날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이면 광복절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도 광복절 요 행사 때문에 자기가 묻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 전날 이제 폭로를 하고 이게 기사화되고 뉴스화되고 커진 거지. 근데 8월 14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 날 일본 애들한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라 했는데 일본이 속된 말로 쌩까. 그래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이게 언제까지? 아마 다음 주 수요일도 열릴 거예요. 2021년까지. 1991년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넘게 이 집회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무슨 요일 날? 수요일 날. 이것을 수요 집회라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려요. 서울에 광화문 옆에 있어. 선생님 여기 수없이 많이 갔었어요. 매년 학생들 데리고도 가고 친한 제자들하고도 가고 선생님 혼자 가기도 하고 가면은 뻥 안 치고 수천 명이 있어. 처음에는 몇 명 없었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이 알려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 많이 데려갔었는데 한 번쯤 꼭 가보세요. 선생님 올해 계획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는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기회를 줄게요. 가면은 방송사들, 정치인들, 시민단체들 엄청나. 그 방송사들 막 찍고 가. 선생님 TV 여러 번 나왔어요. 막 거기. 하는데 막 TV 선생님 여러 번 나왔잖아. 자, 그래서 TV 나오고 싶은 사람은 수요 집회. 꼭 TV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역사의 현장을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이 수요 집회가 1000회 때, 1000회 되는 의미 있는 날이잖아. 야, 이 근데 좀 마음 아파. 아직도 진행하고 있어. 30년 넘게. 한 주제로, 똑같은 주제로 길게 집회를 한 게 이게 세계 신기록이래. 근데 이 신기록은 없는 게 낫죠.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고 있는 이 수요 집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벌써 옛날 일이네. 1000회가 되는 이 수요 집회 때 요게 만들어졌어요. 평화의 소년상. 워낙 유명해졌죠. 참고로 우리 보령에도 이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분들이 우리 보령을 내려와서 특강도 했었어요. 선생님은 그날 약속 있어서 못 갔는데 보령에 와서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선생님 제자가 갔다 왔대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선생님 제자 불러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이 나눔의 집이라고 경기도에 있는데 이 위안부 피해 여성 할머니들 있죠? 몇 분이 또 여기서 또 살고 계세요. 언론에 몇 번 나왔었죠. 그리고 기림의 날이라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국가 기념일이 되었어요. 이 기림의 나라니까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잠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선생님 이게 뭐 아픈 역사는 아니고 흑역사라 그럴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2019년이죠. 8월 14일 날 광복절 전날이죠. 이날 선생님이 서울을 갔었어요. 서울 갔는데 선생님이 두 가지 목적이었어. 광화문 광장 알죠? 광화문 광장 앞에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 수요 집회 요거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요 집회 누구랑 갔냐면 선생님 제자랑 갔어요. 제자 별명이 귀향 사랑소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가고 여기도 갔어요. 선생님 여기를 왜 갔냐면 여기 줌바추로 일부러 티도 맞췄어. 티 맞춰가지고 티도 소매도 잘라가지고 선생님 운동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좋은 몸매도 아니야. 거북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소매 잘라가지고 1945 딱 해가지고 우리 해방된 연도잖아. 이때가 일본 상품 있죠. 불매운동 하던 때야. 그래서 일본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는데 선생님이 1945 딱 티를 입고 광복절 전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자랑 수요 집회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광화문에 갔지. 그래서 제자한테 찍으라고 하고 선생님이 옷 딱 벗고 막 쫙 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밤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밤빰빰빰빰빰
막 줌바를 쳤는데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이야? 서울 한복판이잖아. 경복궁 바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 차들 막 지나가면서 막 쳐다보고 막. 그래서 쌤이 신경도 안 썼어요. 막. 더 웃기는 건 에어팟 딱 끼고서 음악은 나만 들려. 나만 딱 이러고 막 춤추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저 새끼 뭐야 이상한 새끼인데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선생님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일본인들이 있더라고. 일본인들이 방송사에서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 막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잖아. 일본 상품 불매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의견을 막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거 막 찍고 있는데 뭐 선생님은 뭐 신경 쓸 일 있나? 선생님은 쓴 나름대로 해야 될 일 해야지 막. 그래서 막 추고 있었거든. 빰빰빰빰 막 추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촬영하다 말고 날 보니까 좀 이상했나 봐. 자기도 막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혼자 이어 벗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날 찾아왔어. 물어보더라고. 당신 뭐 하십니까? 그러길래 선생님이 줌 맞춘다고. 애들이 웃겼나 봐. 그래서 이거 물어보더라고. 어이없었나 봐. 그래서 일본 불매운동하고 있고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선생님이 막 역사 또 전공이 이거잖아. 그래서 쫙 역사적인 거 얘기해줬지. 그 애들이 깜짝 놀래. 오, 이 새끼 뭐야? 이런 눈치요. 갑자기 나한테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역사교사라고 하면은 우리 좀 약간 깜볼 것 같아가지고 역사지식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줌바 강사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나라 방송사뿐만 아니라 일본 방송에도 나왔었던 보진 못했지만 나갔을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이걸 소화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우연찮게 김구 기념관을 갔는데 요 소녀랑 같이 갔었거든. 근데 거기 갔더니 와 이게 하고 있는 거야. 기림의 날 8월 14일 기림의 날. 알고 봤더니 이 기림의 날이 몇 년 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대. 선생님이 갔었을 때가 2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 5, 올해가 5회인가? 6회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TV 방송사들이 쫙 있어. 여기도 쫙 있고 여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쫙 있고 여기 장관, 국회의원 사람들 쫙 여기 한지민 알아요? 탤런트 한지민? 한지민 씨가 여기서 사회 보고 영화 귀향 주인공 사회 보고 근데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행사가 진행 중인 거야. 선생님 뭣도 모르고 여기 왔다가 이게 뭐지 하고 뒤에서 봤거든. 요 1945 딱 옷 티를 입고 딱 보고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잖아. 공식적인 행사의 첫 시작은 애국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애국가를 트는 거야. 나도 이제 했지. 근데 애국가가 쫙 울리는데 내 몸이 부들부들 막 떨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는 거야. 짭짤하니 맛있더라고. 그 눈물이 쫙 흘러. 몸이 느끼고 있는 거지. 쌤은 역사 공부했기 때문에 이 애국가의 의미, 이날의 그 아픔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눈물이 쫙 막 눈물 빨아먹고 있었거든. 근데 옆에 카메라가 쫙 돌아가는 게 느껴져. 딱 관중들을 비추더라고. 근데 이게 의식하면 안 되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면서 나를 비치는 듯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또 쳐다보면 또 이게 또 카메라 돌릴까봐 선생님이 카메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카메라가 날 비추는데 그것도 라이브로 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끌어올라가지고 눈물이 더 쏟아내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전 국민들 앞에 눈물을 쏟는 애국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는 1945T를 입은 나시티의 근육남으로 전국이 방송에 나갔지요. 그 영상 녹화해뒀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왔대야. 그래서 선생님 뭐 하다 이야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림의 날 이게 매년 열립니다. 8월 14일 날. 그리고 수요 집회 때 갔더니 거기서 선생님도 할머니들 이야기하는 거 사회자 이야기 듣고 있는데 여기 누가 왔냐면 우리 충남 교육감 누군지 알아요? 충남 교육의 책임자이신데 김지철 교육감님이 와 계시더라고. 분명히 오전에 천안에 망향이 동산 위안부 관련된 동산이 있거든요. 동산 거기에 계시다 들었는데 오후에 여기로 오셔가지고
내가 또 오는지 알았나 봐. 내가 거기 가니까 또 오셨어 또.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이렇게 선생님 혼자 막 하트 날려주고 그러다가 수요 집회 끝나고 내려왔는데 선생님한테 요 날은 되게 잊지 못할 날이에요.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인들과 인터뷰하고 한번 눌러줬고 줌바 한번 쳐주고 잘하면 나갈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교육감님도 보고 할머니들도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특히 이 소녀 이야기 쌤이 제일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름 자체가 귀향이야. 고향으로 돌아오다. 영화 제목이죠. 위안부 관련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거 제작하는데도 반대가 심했었고 압력도 들어왔었대. 그래서 이 소녀랑 관련된 유튜브를 선생님이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소녀상의 의미라든지 이 소녀의 활동이라든지. 선생님 여기 간 것도 영상, 춤춘 것도 영상 다 있어요. 이 아래쪽에 선생님이 링크 걸어줄 테니까 보고서 참고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간략히 찍으려 했던 영상인데 제일 길어진 것 같아. 미안하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흥분한 것 같아. 온몸이 지금 땀이 쩔었어. 자, 이만 길어서 미안해요.